부부 생활은 절제할수록 건강해진다. 진실은 잭 박사님, 아내와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의 부부 생활은 일주일에 35번씩 매우 화목했습니다. 집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일이 점점 더 바빠지고 있는데 아내는 늘 건강을 위해 절제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내와 늘 부부 생활을 하고 싶은 게 비정상인가요? 의사 부부 생활의 빈도는 신체 상태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너무 자주 자제하면 신체적 불편함과 심지어 질병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억제는 다양한 정도의 손상을 초래하고 심지어 가족의 조화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교실, 부부생활 빈도의 분류. 골격근의 성질에 따라 부부생활의 빈도는 손상 빈도, 의존 빈도, 자유 빈도, 제로 빈도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부상 빈도, 부부생활의 빈도가 30일 이내에 10회 이상, 간격은 3일입니다. 의존 빈도, 30일 이내 부부생활의 빈도는 1회 이상 10회 이하, 간격은 3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자유 빈도, 30일 이내 부부생활 빈도는 0회 이상 1회 이하, 간격은 30일 이상이다. 제로 빈도, 30일 이내 부부생활의 빈도는 0회, 간격은 무한대이다. 3일에 한 번씩 하는 부부생활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화목한 부부생활의 역할. 화목하고 행복한 부부생활은 가정생활의 필수 요소임은 물론 그 나름의 특별한 신체적, 정신적 증진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증을 완화하고 숙면에 도움. 부부생활을 하면 인체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다량의 옥시토신을 분비해 신체 통증을 완화하는데 부부생활은 스트레스 해소, 수면 촉진, 몸의 이완에도 도움이 된다. 면역력 강화 및 가슴 보호. 성적인 흥분 상태에 들어간 후에는 가슴이 심하게 막히게 되는데 부부생활이 끝나면 우열된 가슴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되며 이러한 주기적인 변화는 가슴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유방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목한 부부생활을 하면 바이러스의 침입에도 저항할 수 있다. 미용 및 노화 방지, 기억력 향상. 일부 연구에서는 부부생활이 인체 내 안드로겐과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높일 수 있으며 에스트로겐은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적절한 부부생활이 뇌 노화를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기억 상실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립선을 보호하고 심혈관 사고를 예방합니다. 올바른 부부생활을 하면 전립선염을 예방할 수 있고 전립선암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생활의 빈도는 심장마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기쁜 것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부부생활을 하는 건강한 젊은 성인의 경우 치명적인 심장병 발병률이 50%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지식 확장. 부부생활이 너무 잦아 큰 피해를 준다. 전립선 손상. 장기간의 부부생활을 너무 자주 하면 전립선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전립선 우열은 전립선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복적인 사정은 쉽게 사정 시 하복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잦은 배뇨, 절박뇨, 불분명한 배뇨, 때로는 요도 따끔거림과 같은 비정상적인 배뇨로 나타납니다. 등, 음낭 통증, 고환 및 요추 통증 등. 골반저 근육 부상. 너무 빈번한 부부생활은 골반 기저근의 반복적인 우려를 유발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대표적인 증상은 골반 통증입니다. 요도와 항문의 관련 기능은 골반 기저근이 함께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골반 기저근의 손상으로 인해 배뇨 빈도 증가, 불완전 배뇨, 요도 자결감, 배변 빈도 증가, 변비 등의 배뇨 및 배변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염을 유발한다. 질내 세균총 다양한 박테리아 포함은 환경에 서식하며 미세 환경을 형성합니다. 미세 환경이 불균형하면 병원성 박테리아가 증식하여 질염증을 유발합니다. 성교 후에 질의 pH 값이 상승하여 정상적인 산성 환경을 파괴합니다. 부부관계의 빈도가 너무 높으면 산성 환경이 제때 완화되지 않아 병원성 박테리아의 번식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부부생활이 너무 적으면 전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부생활이 너무 적으면 성적 긴장이 과도해지며 일단 자극을 받으면 예민해지고 성적 흥분이 일어나게 되며 특히 밤에 자면 음경이 자주 발기하게 되어 전립선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혼잡을 일으키고 전립선 질환을 유발합니다. 오해의 해석. 질염은 부부생활 없이는 안 생긴다.
여성 지렴의 발생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부부 생활이 없으면 지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렴은 여성이 외음부를 깨끗하게 하지 않거나 월경 위생에 주의하지 않거나 폐경 후 호르몬 변화를 겪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부부 생활은 지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노인은 부부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노인들의 부부 생활도 노년기 행복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시기와 빈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부 생활 빈도가 높을수록 아내의 만족도가 더 높아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단지 부부 생활의 빈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와 친밀감이 좋지 않으면 부부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부부 생활 지나치면 전립선암 걸릴 수도. 현재 업계에서는 결혼 생활의 빈도가 전립선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결혼 생활이 전립선암의 보호 요인이라고 믿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발견. 술을 마시는 것보다 간에 더 해로운 두 가지. 과일. 자신의 손으로 먹이를 주어 간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입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과일은 항상 건강과 영양의 동의어입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매일 식단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과일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일이 잘못된 방식으로 제공되면 간 손상의 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1 설탕 함량이 높은 과일. 당도가 높은 과일하면 먼저 포도, 망고, 리치, 두리안 등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맛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당도가 높은 음식은 체내에 들어오면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되며 장기적으로 쉽게 비만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지방간을 유발하여 더욱 심각한 간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경고음이 울린다. 이미 간질환을 앓고 있거나 간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당도가 높은 과일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1일 과일 섭취량은 20만 350지으로 조절하고 사과, 배, 자몽 등 당도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테고리 2 곰팡이로 얼룩진 과일 숨겨진 독소. 과일에 곰팡이가 일부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곰팡이 핀 부분만 잘라서 계속 먹은 적 있으신가요? 고온에 강하고 쉽게 죽지 않으며 열 처리 후에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아플라톡신이 함유된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간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간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수칙 과일에 곰팡이가 발견되면 크기에 상관없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모험을 하지 말고 곰팡이가 핀 부분을 벗겨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일을 보관할 때 환기 및 건조에 주의하십시오. 간을 보호하라. 올바른 식사부터 시작하라. 간은 인체의 중요한 해독기관으로 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식단부터 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두 가지 유형의 간을 손상시키는 과일을 피하는 것 외에도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 영양소를 적절히 혼합하여 다양한 식단을 유지합니다. 적당한 음주 알코올은 간의 1위 킬러입니다. 술을 적게 마시거나 전혀 마시지 마십시오. 정기적인 신체 검사,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간 질환을 적시에 발견하고 치료합니다. 좋은 기분 유지, 기분 변화도 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간 건강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과 곰팡이 반점이 있는 과일을 거부하고 과학적인 식단으로 우리의 작은 간을 보호하세요. 건강한 생활 방식은 질병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릴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겉보기에 미묘한 증상인 손떨림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당황스럽고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생리적 긴장, 불안, 병리적 파킨슨병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이나 특정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이든 일련의 생활 방식 조정과 예방 조치를 통해 손떨림으로 인한 불편함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공해주신 키워드를 바탕으로 손떨림 환자들이 몸 전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여 환자들이 이 증상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다이어트 조절. 카페인을 멀리하고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세요. 우선 식생활이 손떨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중추신경계 자극제인 카페인은 뉴런의 흥분성을 증가시켜 손떨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떨림이 있는 사람은 탄산음료, 커피, 차, 에너지 음료 및 일부 초콜릿과 같은 카페인 함유 식품 및 음료에서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물, 무설탕 차, 녹차 등이지만 불면증을 피하기 위해 양을 조절하세요. 주스, 우유 등 건강에 좋은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경계에 대한 자극을 줄입니다. 2. 3의 세부 사항. 세심한 배려가 보입니다. 소음 방지 팁. 컵과 접시 사이에 냅킨을 놓는 것은 컵이 덜거덕거리는 것을 방지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세세한 처리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반영하여 악수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세 및 동작. 장시간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적인 미세한 동작을 하는 것은 손떨림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자세를 바꾸고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을 하면 근육을 이완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물건을 집을 때는 양손을 사용하거나 보조 도구를 사용하여 한 손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십시오. 보조 도구 및 기술. 기술은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듭니다. 전화 사용, 손떨림으로 통화 조작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의 경우 스마트폰의 자동 다이얼링 기능을 활용해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에 대한 단축키를 미리 설정해 수동 입력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통화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연락을 향상시킵니다. 손목 무게, 무거운 팔찌나 시계를 착용하거나 가벼운 물건 스트레스볼을 손에 쥐고 손목에 적절한 양의 무게를 추가하면 예기치 않게 손떨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외부의 무게를 이용하여 손목의 안정을 돕고 이를 통해 상대의 제어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역효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게를 적당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일상습관. 세부 사항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마시는 방법. 손이 떨려서 흘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컵이나 잔에 반쯤 채우고 빨대를 사용하여 마십니다. 빨대를 사용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유량을 조절하고 질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십시오. 피로는 손떨림 증상을 악화시키는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일정을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과 고품질의 수면을 보장하는 것이 손떨림을 완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좋은 수면은
신체 회복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신경계 긴장을 줄여줍니다. (5) 심리적 조정 및 전문가의 도움 구하기. 위에서 언급한 신체적 조정 외에도 손떨림 환자는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안, 긴장 등 부정적인 감정은 손떨림 증상을 악화시켜 악순환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심호흡, 명상, 요가 등과 같은 이완 기술을 배우면 긴장을 완화하고 손떨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손떨림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때의 진료를 받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원인을 명확히 하고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요컨대 손떨림은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식이요법 조정, 생활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 보조도구 사용, 좋은 일상 습관, 필요한 심리적 조정 및 의학적 개입을 통해 우리는 손떨림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영향이 최소화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운동을 하면 간과 신장에 큰 영향을 공급하고 호경을 맑게 하여 남녀 모두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의 공통점은 간, 비장,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병, 부인병을 치료하는 데 간, 비장, 신장의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간, 비장, 신장을 맑게 하는 작용. 동작 설명 테이블이나 침대를 찾아 잠을 잘 곳이 없으면 깨끗한 바닥에서 자고 엉덩이를 벽에 대고 다리를 세워서 중력을 이용하여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안쪽으로 스트레칭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잡아당길수록 점점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15분씩 꾸준히 하시면 기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효과적입니까? 왜냐하면 족각인의 간경, 족소인의 신장경, 족태인의 비경, 음이경, 음교경이 모두 하지의 안쪽을 늘려서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양쪽 하지의 이오음 경락을 준설하면 하복부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운동을 통해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산부인과와 남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 없이 통증을 치료하는 3가지 요령. 그 밖에도 어지러움과 두통, 경추 불편함, 목이 뻣뻣함, 현기증과 코막힘, 손저림, 어깨 통증, 복부 팽만감, 유방통, 요통, 허리 통증 등의 경미한 질병과 통증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다리와 발 경련 등 실제로 한의학의 간단한 외치료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무겁고 나른한 느낌이 들 때는 호흡 유도와 호흡 마사지를 이용해 피부의 9개 구멍을 막지 않도록 해야 병원성 인자가 깊숙이 침투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5대 장기가 막히지 않아 항상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파이바이후이. 한의학에서는 기가 기와 함께 흥하고 기가 혈의 주인이고 음이 양과 함께 일어나고 양이 음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배백회는 인체의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번 두드리면 온몸에 양기가 올라오고 음혈도 이렇게 모이게 된다. 뇌에 부족한 혈액 공급이 단번에 개선됩니다. 그래서 촬영 후 환자의 어지럼증이 호전되고 코막힘이 완화되고 눈의 일부도 밝아지고 뇌 전체가 유연해졌습니다. 뇌에 혈액 공급이 부족한 일부 환자들은 혈액 보충제를 많이 복용했지만 거의 호전되지 않았으나 그렇게 두드리고 나면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혈액을 보충하려면
이 양기가 가스를 빼야 양내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양기가 부족하면 죽은 음에 공이 되어 발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페히페다의 기능을 강화하면 많은 사람들의 코에서 맑은 물이 흐르고 콧구멍이 열리자마자 맑은 물이 사라진다. 일명 페이다베크는 손바닥을 환자의 머리에 직접 대고 적당한 힘으로 두드리는 방법이다.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일반적으로 20초 1분이 소요됩니다. 페이다베크의 주요 증상은 머리에 양기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현기증, 코막힘, 콧물 등이 있으며 사람 전체가 어지럽고 양기가 부족하며 머리가 맑지 못하고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쿵쾅쿵쾅. 발을 구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드린 후에 환자가 수행합니다. 이는 혼탁한 기를 아래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발을 구르는 것은 맥박 상승, 불면증, 담즙 역류 위험, 인후통, 여드름 및 기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특정한 효과를 줍니다. 발을 크게 3개 구르면 뇌가 문제를 생각하지 않게 되고 에너지와 혈액이 완전히 발바닥으로 흐르게 됩니다. 마음이 진정되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건강은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이마에 땀이 날 때까지 스탬프를 찍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발바닥에는 소위 타이총의 소기점을 포함하여 많은 경혈이 있습니다. 힘껏 밟으면 우울한 기가 모두 사라집니다. 발을 구르면 공기가 아래로 당겨질 수 있습니다. 발을 구르고 나면 발에 땀이 많이 나고 뱃속에 방귀도 많이 흘렸으며 심장 박동도 그리 높지 않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양이 음을 따른다고 한다. 이 발구르기 방법은 주로 혼탁한 음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으며 반대의 백회법으로 청양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상승하는 맥을 치료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떨어지는 맥맥과 부족한 촌맥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양수하는 것과 같으니 음혈을 위해서 위로 끌어올려 음과 양이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연처럼 아래쪽에 있어서 위쪽의 양기를 끌어내려 양기가 음과 함께 떨어지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체의 상단과 하단의 질병을 치료하는 아이디어가 나올 것입니다. 복부 문지름 방법. 배를 문지르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아주 부드러운 방법이다. 따라서 복부 마찰 방법은 일부 만성 쇠약 질환, 심지어 종양 및 암에도 더 적합합니다. 이 복부 마찰 방법을 건강관리 및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무 성과도 없고 미덕도 전혀 보이지 않지만 장수 영역에 오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병이 있으면 아래에서 치료해야 하고 아래에 병이 있으면 위에서 치료해야 합니다. 왼쪽, 오른쪽, 사방에 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중간부터 정리해야죠. 인체의 중앙에 있는 가슴과 복부, 특히 복부 주위는 비장을 관장하는 곳으로 오행중지에 속하며 비는 사계절을 다스린다. 오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복부 문지르기 방법의 구체적인 동작 손바닥에서 손바닥으로 양손을 배꼽에 대고 남자의 왼손은 바닥에, 여자의 오른손은 바닥에, 남자는 시계 방향으로 문지르고 여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문지릅니다. 매일 아침 문지르면 활력이 생기고 밤에 자기 전에 문지르면 잠이 편안해집니다. 도교에서는 영원히 살고 싶다면 장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복부 문지름법은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작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훌륭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 새로운 트릭. 생수병을 목 뒤에 걸면 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 각자는 낮에는 일로 바쁘고 밤에는 생활의 여러 가지 사소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마침내 침대에 누워 평화로운 잠을 즐길 준비가 된 후 나는 목이 다시 감정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으며 약간의 뻣뻣함도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밝혀지다 미네랄 워터의 마법 효과.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으며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개봉하지 않은 생수 한 병을 목 뒤에 올려두기만 하면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1. 자연스러운 지지력 스트레스 해소. 우선 생수병의 라운드 디자인은 목의 곡선에 자연스럽게 맞아 목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추는 더 이상 매달린 상태가 아니며 효과적으로 이완되고 감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을 좋아하거나 높은 베개에서 자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작은 요령은 목의 불편함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수면 자세를 조정하여 정렬 불량을 줄입니다. 둘째, 생수병의 안내를 통해 당신의 수면 자세는 무의식적으로 더욱 표준화될 것입니다. 머리와 목의 자연적인 생리적 공유를 유지하고 부적절한 수면 자세로 인한 경추 탈구 및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붙이고 있으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일어났을 때 목이 더욱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또한 생수병이 있으면 목의 혈액순환을 어느 정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병에 머리를 기대면 약간의 압력으로 인해 목의 혈관이 약간 확장되어 혈류가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목의 피로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수면 중에 휴식과 회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연습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그렇긴 하지만 이미 이 작은 트릭을 시도해보고 싶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 작업 개봉하지 않은 생수한 병용량은 중간 정도 약 500ml 권장을 선택하고 깨끗하고 오염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배치 경추가 구부러지는 목 아래에 생수병을 놓습니다. 개인의 습관과 편안함에 맞게 병의 높이와 각도를 조정하세요. 적응 과정 처음 사용을 시작할 때 약간의 불편함이나 약간의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짧은 시간 30분 1시간 등으로 시작하여 밤새도록 사용 시간을 점차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용 중에는 몸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과도한 힘을 주거나 목을 비틀지 마십시오. 동시에 자신의 반응과 편안함에 주의를 기울여 불편함을 느끼시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편하게 푹 자세요. 아주 간단한 요령 마이너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네랄 워터 한 병을 목 뒤에 두는 것은 모든 종류의 목 불편함과 트러블에 작별 인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크고 적용 범위도 넓습니다.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중년이나 노년층이든 관계없이 이 방법을 시도하여 수면의 질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명의 결정적인 시기는 70세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자고 있을 때 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오래 살기는 어렵습니다. 삼촌은 목발을 짚고 걷다가 같은 테이블에 앉은 강 씨에게 물었다. 야, 강 씨야, 수명의 결정적 시기가 70세라고 했는데 잠을 잘 자면 어떻게 오래 살 수 있니? 강 씨 역시 노인대학 학생이다. 삼촌의 질문을 듣고 돌아서며 웃으며 말했다. 저도 잘 못 들었어요. 아무튼 선생님이 수면에는 세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하더군요. 오래 사는 건 힘들어. 수업 시간에 시끄러운 일이 많았고 삼촌은 생각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증상은 무엇입니까? 삼촌은 의사에게 물어보기 위해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촌은 병원에 앉은 후 곧바로 다음과 같은 주제로 말했다. 어제 나는 노인대학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면에 세 가지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장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 세 가지 증상은 무엇입니까?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 질문하신 내용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수면은 우리 건강, 특히 노인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좋은 수면의 질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 세 가지 수면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사는 목을 가다듬으며
첫 번째 증상은 빨리 잠이 드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잠자리에 든 후 1020분 이내에 순조롭게 잠들 수 있다면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뜻이다. 몸이 긴장한다고 말했다. 시스템도 더욱 균형 잡혀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잠드는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심혈관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신체가 더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특히 10분 안에 잠들 수 있는 사람은 신체의 수면 조절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삼촌은 머리를 극적였다. 아, 빨리 잠드는 게 이렇게 중요하긴 한데 가끔은 30분 동안 고생해야 할 때도 있어요. 박사는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노인이 되면서 수면의 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일과 휴식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규칙적인 일정을 유지하고 흥미로운 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예를 들어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가지고 노는 것은 천천히 잠드는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뜨거운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발을 담그는 것도 신경을 이완시켜 빨리 잠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특히 새벽까지 잘 수 있는 경우 밤에 잠에서 덜 깨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밤에 잠에서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생리적 변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밤에 자주 깨거나 잠에서 깰 때마다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밤에 덜 깨어난다는 것은 더 깊은 잠을 의미하며 밤에는 신체의 여러 기관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회복되어 노화를 지연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수면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68시간 동안 지속적인 수면을 유지할 수 있는 노인들은 자주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들보다 면역 및 대사 기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삼촌은 주의 깊게 듣고는 그럼 밤에 두세 번씩 일어나요. 이게 정상인가요?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세 번 정도만 하고 밤에 깬 후 빨리 잠들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 관건은 밤에 깬 후 다시 순조롭게 잠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반나절씩 고생을 해야 한다면 수면의 질이 별로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방광 기능이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마시는 물의 양을 줄여서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아침에 잠에서 깬 후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아침에 잠에서 깬 후 현기증과 허약함을 느낍니다. 이는 밤에 수면의 질이 높지 않고 수면의 질이 높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신체가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활력이 넘치고 머리가 맑아지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수면의 질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수면 상태는 다양한 신체 기능의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10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장수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뒤 정신 상태가 좋아지고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을 텐데 가끔 다리가 좀 아플 때가 있어요.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노인들은 관절과 근육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정신 상태가 좋다면 잠은 여전히 괜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사는 삼촌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삼촌, 우리 노인들이 더 오래 살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다양한 신체 기능이 더 잘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일정을 유지하고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행복한 기분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삼촌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사님, 오늘 당신의 말을 듣고 드디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세 가지 수면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 장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박사도 웃었다. 그렇습니다. 삼촌님, 이러한 작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건강이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오십시오. 박사는 삼촌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노인들이 건강 지식을 이해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음식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자마자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 그는 3개월 만에 몸무게가 20파운드 가까이 빠졌다.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송 씨는 가족과 함께 진찰을 받은 뒤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사실 송 씨의 몸이 이미 3개월 전부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의사로서 저는 40세 이후에는 중년과 노년층이 식사로 인해 보내는 비정상적인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몸의 불편함을 느끼고 장수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장수하는 사람들은 식사 시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갖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잡힌 식단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이상적인 인간 식단을 의미하며 영양학의 중요한 장기 목표이기도 합니다. 출생부터 6개월까지의 아기가 모유 수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을 제외하면 인간에게는 어떤 단일 식품도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서로 어울리는 다양한 식품만이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균형 잡힌 식사.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극단적인 식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어떤 중년과 노년층은 하루 3끼의 채식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 3끼의 큰 생선과 고기를 먹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좋은 식습관, 두툼한 식습관과 얇은 식습관, 그리고 고기와 야채의 조합이 있어야만 적절한 영양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수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정크푸드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4가지. 재앙은 입에서 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은 질병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특히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소금의 주성분이 염화나트륨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압은 자연스럽게 증가하며 식단이 높을수록 비만, 당뇨병 및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절인 음식, 훈제 음식, 튀긴 음식, 곰팡이가 핀 음식 등 정크푸드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음식에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암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셋째, 장수하는 사람들은 식사 시간에 맞춰 아침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하루 3끼 중 첫 번째 식사인 아침 식사는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침을 먹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자신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는 위산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거르고 위산을 중화시키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위점막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쉽게 손상을 받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는 사람들은 담낭에 좋지 않은 위궤양, 위암에 걸리기 쉽고 시간이 지나면서 담낭결석이 생기기 쉽습니다.
넷째, 장수하는 사람들은 저녁 한 끼에 7대 8% 정도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 식사마다 아주 배불리 먹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녁 식사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저녁 식사 때 아주 배불리 먹으면 직접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사람 전체가 더부룩해져서 수면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침, 점심과 달리 저녁은 가능한 한 적게 먹어야 합니다. 다섯째, 장수하는 사람은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너무 늦게 먹지 않는다. 하루 3끼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이며 너무 늦게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아침 식사부터 10시쯤까지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12시에 다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두 식사의 차이가 너무 가까워서 분명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심을 아주 늦게 먹으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녁을 다시 먹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 식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째, 장수하는 사람은 식욕이 좋고 몸이 편안하며 식사 시 비정상적인 경보 신호가 없습니다. 식사할 때 식욕이 이상하고 식사 후에 몸이 항상 다양한 경보 신호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 복통, 복부 팽만감, 설사,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있거나 많이 먹으면 배고프고 살이 찌기 쉽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비정상적인 경보 신호이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